안녕하세요, 엘로입니다. 이번 편은 전편에 다룬 사승수편에서 분량 조절의 실패로 못 다룬 디지몬인 황룡몬. 이번 편은 황룡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디지몬은 저번 편과 연관이 된 사승수편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럼 황룡몬은 뭐하는 디지몬이고 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몰랐던 분들은 지금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청룡몬, 주장몬, 백호몬, 현무몬, 사성수로 알려진 저 디지몬들은 중국 신화에 파생된 수호신 같은 디지몬들로 이 디지몬들은 각 방위의 좌표를 담당하는 동시에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디지몬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 방위마다 살펴보자면 동쪽에는 청룡몬, 서쪽에는 백호몬, 남쪽에는 주장몬, 북쪽에는 현무몬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4마리의 사성수들은 각각 3마리의 대바들을 부하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성수들을 관리하는 디지몬이 바로 이번에 알아볼 디지몬인 황룡몬. 지금까지도 많은 팬들 사이에 강한 디지몬들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황룡몬은 사성수들을 통솔하는 동시에 중앙에 자리를 잡아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 디지몬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말을 풀어보면 디지털월드의 중심을 지키는 동시에 디지털월드의 동서남북을 모두 수호하는 신적인 존재로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럼 황룡몬의 공식 설명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황룡몬은 신수형 속성이 없음으로 나와있는 궁극체 디지몬입니다. 영몬 이름으로는 황룡몬으로 공개되었지만 디지몬 카드라든지 온라인 게임 디지몬 마스터즈에서는 판롱몬으로 번역이 되어 이 디지몬은 국내에서 황룡몬 또는 판롱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 도감에서는 데이터가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으나 디지몬 카드에서는 데이터종으로 표기되기도 했으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타입 분류에서도 사승수 디지몬들과 급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백호몬은 홀리비스트, 즉 성수형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황룡몬은 갓비스트, 즉 신수형으로 이들을 통치하고 있는 황제로 소개되고 있는 만큼 급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밖에 황룡몬과 사성수의 차이점을 굳이 더 찾아보자면 공통적으로 4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성수 디지몬들과 다르게 황룡몬의 눈은 8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되고 있고, 사성수들의 공식 부하들은 12지 신인 대바들을 3마리씩 두고 있다면 황룡몬은 대바가 아닌 사성수들을 부하로 두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겠네요. 아득한 고대 시절에 강림한 천사 디지몬에 의해 땅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봉인당했었다고 하며, 확실한 언급은 없지만 정황상 저 고대에 강림한 천사 디지몬은 고대 시절에 나타난 깡패같은 존재였던 루체몬으로 추측이 되고 있으며, 황룡몬이 봉인당하게 되면서 황룡몬의 관리에 의해 움직였던 사성수들은 이들끼리 황룡몬을 대신할 새로운 패권 장악을 위한 싸움이 발생해 잠깐 균형이 무너진 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재는 그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황룡몬의 존재는 선이기도 한 동시에 악이기도 해서 빛과 어둠의 태극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황룡몬 또한 사성수 디지몬들이랑 같이 12개의 디지코어를 가진 동시에 몸 밖에 두르고 다니며 거대한 황룡몬의 몸은 절대 경도를 자랑하는 특수한 광석인 황룡강의 비늘로 덮여 있어서 상처 하나 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황룡강을 비롯한 디지조이드 관련 이야기는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필살기로는 디지털월드의 만물을 빛과 어둠의 양극으로 영원히 분해하여 머지않아 무로 만들어버리는 태극. 필살기의 설명만 들어보면 거의 오메가몬 X의 올 델리트랑 비슷한 수준급인 파격적인 설정을 가진 스킬로 볼 수 있겠네요. 황룡몬의 공식 설명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앞서 황룡몬의 설명 부분에서 고대에 강림한 한 명의 천사에 의해 땅속 가장 깊은 어두운 곳에 봉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언급이 없어 저 천사형 디지몬을 추측을 해보자면 같은 시기에 고대에 강림했다고 알려진 천사는 루체몬이 대표적이고, 당시에 루체몬은 성장기 디지몬이면서 디지털월드 내에 일어난 전쟁을 혼자 힘으로 전쟁을 종결시켰다라는 점과, 그리고 루체몬의 필살기가 3대 천사 세라피몬의 필살기의 상위 호환이라는 점, 이후에 오만에 빠져 타락해지는 바람에 십투사들과 대전 끝에 십투사들은 전멸했지만 루체몬은 사망하지 않고 봉인당한 걸로 끝. 따라서 루체몬의 힘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최강의 디지몬 중 하나로 볼 수 있어 정황상 루체몬이 황룡몬을 봉인시켰다라는 걸로 굳혀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루체몬은 하필이면 황룡몬을 봉인시켰을까요? 그리고 루체몬은 황룡몬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김없이 재미로 보는 저의 뇌피셜을 한번 들어봐 주시죠. 일단 황룡몬이 봉인당한 시기는 아마도 루체몬이 오만에 빠지기 시작할 때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황룡몬을 봉인시키고 오만에 빠진 것이 아닌 루체몬은 거대한 전쟁을 혼자 막고 난 후에 오만에 빠지게 된 점입니다.
때문에 동시에 황룡몬이 봉인당한 이유도 살펴보자면 겉으로만 보면 황룡몬이 하필이면 천사 디지몬인 루체몬에게 봉인당했으니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서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앞서 황룡몬의 소개에서 봤듯이 선이기도 한 동시에 악으로 알려져 있어 황룡몬의 별명은 태극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자세를 누구보다 잘 실천했기에 저런 별명이 붙은 거겠죠. 무엇보다 황룡몬은 소개만 그렇지 사성수를 거느리고 있는 황제 같은 존재이자 디지털 월드의 전설 같은 신적인 존재인 디지몬인데 그런 황룡몬이 잘못을 저질러 천사 디지몬에게 봉인당했다라고 치면 말이 안 되겠죠.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오만에 빠져버린 루체몬은 디지털 월드 지배에 욕심이 가게 됐지만 그런 디지털 월드를 수호하고 있는 존재는 사성수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런 사성수를 총괄하는 존재는 황룡몬. 디지털 월드를 지배하기 위해선 저 사성수와 황룡몬이 루체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루체몬이 황룡몬을 봉인시킬 납득이 갈만한 동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드는 한 가지는 그렇다면 루체몬은 왜 사성수는 냅두고 황룡몬만 봉인시켰을까가 되겠네요. 저는 루체몬이 당시에 정말 강한 디지몬으로 보긴 하지만 힘으로만 따진다면 루체몬은 황룡몬보다 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루체몬은 사성수를 모두 상대할 만큼 그렇게 강하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때문에 당시 아무리 오만에 빠져있는 루체몬이라도 혹시 내가 사성수와 황룡몬까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리분별도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저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생각했겠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저들을 때려잡을 수 없으면 황룡몬만 봉인시키자. 황룡몬만 사라지게 되면 사성수들은 알아서 폭주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계획과 예상이 맞아떨어진다면 힘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루체몬을 무력화시키는 저들을 역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겠죠. 안 그래도 루체몬은 당시 커다란 전쟁을 혼자 막은 만큼 디지털 월드 내의 위상이 엄청 높아진 상태일 테니 전설 같은 존재인 황룡몬을 만나는 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봉인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실행한 끝에 루체몬은 황룡몬을 어떻게 봉인시키는데 무사히 성공하게 되고 루체몬의 계획대로 앞서 황룡몬의 소개에서 알아봤듯이 황룡몬이 사라진 이후 사성수들은 패권 장악을 위해 서로 간의 분쟁이 일어났죠. 즉 루체몬이 황룡몬만 봉인시킨 이유에 대한 저의 뇌피셜 결론은 사성수를 모두 상대할 수 없으면 자멸시키게 만들어버리자가 되겠네요. 이후에 루체몬의 모든 계획들을 순차롭게 진행이 되어 디지털 월드 내에 말썽을 부리다가 보다 못해 십투사가 나서게 되면서 끝내 결정 끝에 루체몬의 오만에 빠져버린 계획은 십투사로 인해 무산이 되었다로 이야기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고대 시절에 루체몬이 말썽을 부리는데 사성수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투사들이 나섰다? 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안 맞겠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이니 여러분들의 의견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황룡몬은 디지몬 배틀 터미널 2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중에서 황룡몬은 디지털 월드 중심에서 나타난 트래시홀에 등장했으며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은 찾기 어려웠으나 알려진 정보로 흐름을 정리하자면 7대망이 일으키는 혼란을 여러 테이머들의 활약으로 저지당하게 되고 이후에 7대망이 퍼뜨린 바이러스로 사성수를 폭주하게 만들었다. 이런 7대망이 자신들의 힘으로 디지털 월드에 혼란을 주는 게 아닌 사성수를 이용할 방법을 모색한 점을 보면 사성수의 무력을 짐작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폭주한 청룡문은 로얄라이츠 득구문을 상처 하나 없이 두드려 팼다라는 점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런 청룡문을 비롯한 사성수들을 총괄하는 디지몬이 황룡몬. 작품에서 황룡몬은 이유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종 보스로 나오는 초마왕 오그도몬의 이전의 보스로 나왔으며 이런 점들을 보면 황룡몬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점이라면 사성수를 총괄하는 황룡몬이 번역상 쓰레기 구멍에 그리고 초마왕 오그도몬의 출현도 저 쓰레기 구멍 근처에 나타났으며 그런 신적인 황룡몬이 하필 저런 기분 나쁜 곳에 나타났다는 점을 보니 루체몬으로 인해 봉인당한 점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따진다면 저 시기는 정황상 황룡몬의 봉인이 풀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전편인 사성수편을 보셨다면 알다시피 어드벤처 트라이 속 전대테이머들의 디지몬들 중 4마리는 사성수로 진화하였고 나머지 한 마리는 진화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황만 괜찮았다면 저 나머지 한 마리도 진화하게 되어 어쩌면 황룡몬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당시 히메카와의 몸을 빌린 호메오스타시스의 대사들을 찾아보면 빛에서 어둠이 태어나고 어둠은 북쪽에서 온 맑은 물이며 빛은 남쪽에서 불을 만드니 빛과 어둠의 사이에 바람이 흘러
빛은 어둠에 가라앉아 대지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한 후에 전대테이머들의 디지몬들은 사성수로 진화하였습니다. 저 대사들을 사성수와 연관지어 묶어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점을 볼 수 있었고, 만약에 저 연결지은 것이 정말 진화의 암시를 뜻하는 게 맞다면 빛에서 어둠이 태어나고 라는 맨 처음 구절을 보면 앞서 황룡몬의 소개에서 알아봤듯이 황룡몬의 별명은 빛과 어둠의 태극으로 불리고 있는 디지몬이라는 점, 따라서 진화할 시간이 충분한, 그러니까 상황만 괜찮았다면 나머지 한 마리의 디지몬은 희생당하지 않고 황룡몬이 될 수 있었다라는 또 하나의 추측성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네요. 마침 트라이 후반부에 리부트가 진행되어 저 희생당한 디지몬도 살아났으니 이후에 트라이의 후속작이 나온다면 저 디지몬이 황룡몬으로 진화하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기대심이 들기도 하네요.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